그 건설 현장에서 장마철에 대비해서 그 안전대책을 세우라는 그거에 관련된 그 자료인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자료실을 보시면 정책 자료실에 있어요. 거기서 직접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영상 다 링크 걸고 해당 자료는 이제 거기에 첨부를 해놓으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름철 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특징을 먼저 보고요. 그 유형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침수 부분까지 보고 영상을 끊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흙막이 지붕에 이제 넘어짐 사고, 붕괴 사고 그거에 대해서 그건 좀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 영상으로 만들게요. 일단 여름철에 건설 현장의 특성을 보니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가 많이 일어나더라. 특히 장마로 인한 뭐 침수, 태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이 뭐 넘어짐 사고라든지,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사고, 이런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기상에 대해서 그 수시로 확인을 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름철에 사망사고 현황을 보니까 원래는 대부분이 소규모 현장 열악하기 때문에 상황 그 안전 대책에 대한 그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집중되어져 있는데,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여름철에는 대규모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름철에 대한 그 대비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를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수치를 보면 요걸 보시면 돼요. 800억 이상이 여름에 특히나 여름에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그 50억 미만 같은 경우는 원래 재해율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 많았지만 그래도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도 여름철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마철에 호우가 집중이 되면서 침수가 되거나 집안이 연약해져서 구천면 또는 흙막이 지붕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하실과 토사에 물웅덩이가 생겨서 물을 빼내던 중에 양수기에서 발생할 일산화탄소로 중독 사고도 역시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더라. 왜냐면 물을 빼내기 위해서 여름철에 양수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요. 또 한 가지는 습도가 높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인체 저항이 감소하니까 감전 사고가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한 위험 요인별 또는 하나는 이제 발생 유형별로 한번 사망 사고를 보니까 그 위험 요인별로는 철골에서 여름에서 특히나 그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계절별 위험 요인별 사망 사고자 현황을 나타내 준 건데, 그 중에서 철골이 여름철에 지금 8명, 9명인데 여름철만 16명이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수치가 증가를 하니까 장마철에 특히나 안전대책에서 주의 깊게 세워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감전사고와 익사사고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발생 유형별로 보면 그 여기서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봄, 가을,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감전과 익사 부분이 수치가 지금 높죠. 그 발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마철 위험 요인별 안전관리 부분에는 침수 먼저 볼 거고요. 침수 부분은 좀 간단해서 그 다음에 흙막이 지붕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만들게요. 침수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국지성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하천이 갑자기 범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느 장소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거기에 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그 익사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게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호 사고 유형으로 보면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실, 무너짐, 침수, 그걸로 인한 익사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특히나 관로나 맨홀, 지하철 같은 공사 현장에서는 물이 많이 고이는 게 되게 적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천이나 강가 주변에 위치한 현장에서는 더군다나 물이 범람해서 더 침수의 우려가 있고 지대가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꼭 대비책을, 기상청이나 날씨를 꼭 확인을 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마철에 취약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낙하물 방지막, 비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안전보건 규칙에 보면 항상 악천 후에 그 작업을 중지했다가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에 비계 또한 그 사전 점검 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항상 뭐 기사라든지
산업안전 지도사에서도 기출문제가 항상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달달달 외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만들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천 수위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경보계획 수립, 지하 매설부 현황 파악, 그리고 관련 기관과 비상연락 체계 확보, 비상용 수해 방지 자재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 비상대기관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확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 왜냐면 반복될 거예요. 뒤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보면서 머리에 익숙해지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사례를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물이 조금 채워져 있을 당시에 그 양수기를 퍼내려고 하고 퍼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콘센트 부분 있죠. 근데 그 동작을 안 하니까 콘센트를 분리하려고 그 작업자가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그걸 뽑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수영하다가 이제 이동 중에 익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원래 애초에 기상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하면 원래는 작업을 중지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수영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검 통로가 설치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안전 대책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제해자가 여기 안쪽에 들어가져 있고 작업 침착이 바깥에 있는데 이게 국직성 집중호우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린 경우인데 이 제해자가 그 안쪽에 그 상수동간의 내부 녹을 제거하고 FOC 도장 코팅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서 거기가 물이 차오른 거예요. 근데 그때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거고요.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작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라고 하면 작업을 중지시키고 신도끼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대피를 못해서 이제 사망 사고가 난 거라서 애초에 빗물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해서 작업 계획을 세우고 갑작스러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주위에 주변에 마대를 쌓거나 비닐로 덮음으로 인해서 우수 유입 방지 조치, 우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조치를 하고 양수기를 설치해서 유입된 물을 뽑아내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굴착면 및 흙막의 지붕은 무너짐 같은 경우는 내용이 길어서 요거는 이제 별도 영상으로 작성을 해볼게요.